난처사랑입니다. 자, 지금 6월달인데요. 6월달은 사절기, 절기상으로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여름. 거기에다 이제 6월 말이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6월달 난관리 종합편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6월달에는 조금 저온 현상에다가 5월달에도 말도 못했죠. 막 영하 7, 8도 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6월달에도 지금 저온 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난실 아파트인지 아시죠? 신화가 그렇게 자라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 원풍기 같은 거 안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달 말이면은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신화가 장마철에 제일 잘 자랍니다. 6월달, 7월달. 그래서 6월달에 물 관리, 그리고 병충 관리, 통풍 관리, 그리고 시비 관리. 지금 아까 저온 현상이라겠죠. 그리고 또 햇빛이 부족해요. 지금 저희 난실에는 우회로 이렇게 지나가, 아파트 우회로 지나가 버리니까 남향이면은. 그리고 하지가 지나면 이제 아파트 베란다로 이렇게 서서히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을 햇살, 겨울 햇살 엄청 잘 들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근데 거기다 무슨 뭐 차광을 하라 뭐라 전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햇볕을 줘야 돼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빛이 부족하면은 주고 또 많으면은 약간의 차광막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름철 물 관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름철 물 관리, 물은 새벽에 줘야 하냐, 아침에 줘야 하냐, 낮에 줘야 하냐, 밤에 줘야 하냐. 자, 아침 저녁으로 주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새벽에 줍니다. 자, 밤에 줘도 되는데 왜 새벽에 주는가? 밤에 주면은 난초가 도장을 합니다. 도장이란 거 키만 멀 때 허우대같이 이렇게 커버려요. 그래가지고 흐물흐물합니다. 도장, 그게 이제 도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그래도 이제 밤에 한낮에 열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름이라겠지 않습니까? 열기가 막 나면은 이제 온도 화분이 이제 확 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열기를 식혀준다 해가지고 밤에 줍니다. 그러나 도장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에라인들 중에서도 그냥 새벽에 주는 분이 많습니다. 저 오늘 지금 일요일인데요. 6월 오늘 20일인가 며칠인가 모르겠네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부터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봐야죠. 근데 벌써 해가 간접적으로 먼덩이 텄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주일에 2번 줍니다. 2번. 요즘 물 주기는 이틀 간격, 3일 간격 딱 좋습니다. 저희 경우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맞아가지고 어제 줬는데 오늘 분이 말랐다 면 오늘 줘도 돼. 그러면 매일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물 주기가 뭐 며칠 해주라 그런 거 없습니다. 분만 마르면 됩니다. 절대 물이 젖어 있을 때는 물 주면 안 된다. 젖어 있을 때는. 분이 말랐을 때는 준다. 그렇다 보면은 이틀이나 3일 간격이 좋다. 그러나 어제 줬는데 바짝 말랐다. 그러면 매일 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언제 주라, 며칠에 주라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관리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병충. 지금 여름철에 우리가 6월달인데요. 병충이 뭘 찾아오냐면 구경 썩은 병하고 신화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화 빠짐이 옵니다. 신화 빠짐. 거기에서 신화가 묽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무름병이라고도 하고 또 구경 썩은 병. 구경 썩은 병. 이게 골치 아픈 병입니다. 이게. 난초 제가 얘기했지만은 곰팡이, 잿빛 곰팡이, 붉은색 곰팡이만 없으면 난초 기를만 하다 있어요. 근데 구경 썩은 병, 이 두 가지가 가장 탄저병 같은 거는 미리 약을 치면 되는데 구경 썩은 병 슬그머니 와가지고 신화에 묽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병충 관리 지난 시간에도 언제 얘기했지만은 한 달에 살균제 4번을 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은 이제 살균제하고 충하고 다릅니다. 충은 거기에 이제 뿌리파리가 있습니다. 뿌리파리. 그리고 총처벌레가 있습니다. 깍지벌레가 있습니다. 총처벌레, 깍지벌레. 거기다 초파리라고 있어요. 파리인데 초파리가 기단해가지고 초파리가 있습니다. 이게 골치 아파요. 거기에 신화 같은 거 다 갉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곰팡이가 바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살충제죠. 살충제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은 꼭 해야 한다. 그것도 저 같은 경우는 비카드 하나하고
뭐더라, 이름을 잊었네요.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걸 꼭 합니다, 제가. 그래, 뭐라고는 안 켰어요. 그리고 두 가지 하고, 예, 살균제는 여러 가지로 합니다. 저는 저렇게 돌아가면서 일주일간 걸 해야 된다. 병충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미리 예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구경 썩은 병하고 신화 물거즘 이것이 6월 달에 가장 많이 합니다. 더구나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면은 우기철이 아닙니까? 저는 장마란 말보다 우기철이란 말을 더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 물거짐, 신화 빠짐, 신화 물 주고 나면 거기에 이제 물이 고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화장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내는 거 아시죠? 그리고 반드시 선풍기 돌려야 한다. 그러면 선풍기 안 돌리고 바람이 잘 통한다. 그러면 선풍기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위적인 선풍기 이게 어쩔 수 없이 돌리는 거예요. 바람이 싹 미풍바람, 솔바람, 산들바람, 한유바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선풍기 안 돌려도 돼요. 그러나 물기를 말려야 한다. 그래서 통풍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신화가 가장 잘 자랄 때 아닙니까? 지금 6월, 7월에 잘 자랐다고 했어요. 그러면 잘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영양 공급을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영양 공급. 영양 공급을 안 해주면은 성장이 멈춰버린다. 제가 금강산에 그 북한 군인들이 청소를 하는데 꼭 키가 크다 말고 난쟁이보다 약간 커요. 그렇게 키가 크다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소를 다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산이 금강산이라고 제가 재지난 시간에 언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그렇게 키가 자르다 말았을까요? 성장한 게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난초 신화가 지금 최고 급성장할 때입니다. 지금 막 자랄 때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6월 달에 저온 현상이 와가지고 지금 이상한 날씨가 아주 요동쳐. 그래가지고 저온 현상이 6월 달에 왔어요. 지금 한 30도 막 이 정도 가야 돼요. 그런데 뭐 20도, 18도, 22도 이렇게 가가지고 밤에는 막 18도, 20도 떨어지고 저 어쩌다 보면 문 안 닫으면 아침 새벽에 뭐 15, 6도 막 18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 닫으면 이제 아침에 한 20도 가고 이게 저온 현상이 와가지고 신화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6월 말쯤 되면은 장마철이 시작되면은 막 습도가 강하면서 이제 막 신화가 자랍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비를 해야 합니다. 성장을 해야 하니까 영양 공급을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비를 해야 하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이퍼넥스 문헌합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얼마 타냐 또 물어보는데요. 거기에 2000배는 이제 3000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묽게 희석해서 스프레이 그러면 관주하면 됩니다. 스프레이는 지금 제가 스프레이 말을 했는데 스프레이는 여름철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흔히들 말하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난잎사귀가 시원하게 스프레이 해줘야 된다. 이러는데 그거 막연히 하는 소리예요. 스프레이 잘못하면 난초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을 주고 나서 선풍기 돌리고 그때 하이퍼넥스라든가 또 칼슘, 아연, 칼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철분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스프레이로 이렇게 주면 됩니다. 관주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스프레이로 물 주고 나서 옆면 살포한다. 그리고 밸브 밑에다가 이렇게 칙칙칙 뿌려주면 뿌리 타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빼짝 마른 데라 스프레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으면 하세요. 자신 있으면. 그러면 자신 있다는 얘기는 선풍기로 돌리고 해야 되는데 빼짝 말린 데다 스프레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강조합니다. 스프레이는 절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시비 관리 말씀을 드렸죠. 통풍 관리 또 아까 얘기했던가 모르겠는데 통풍 관리는 사철 중요합니다. 사철. 겨울에도 사실 중요해요. 왜 겨울에도 중요하냐? 공기가 정체 현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지켜줘야 돼요. 겨울에 문 열어놓으면 냉해 맞지 않아? 냉해 안 맞아요. 한번 이렇게 직접 난입에 다 켜놓으면 몰라도 안 맞아요. 그러다 이렇게 차광막 해줘가지고 겨울에도 통풍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통풍 관리 꼭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 주고는 반드시 선풍기 돌리고, 선풍기 아까 안 돌려도 하면은 괜찮고, 그리고 신압 빠진 물 고이면은 화장기로 꼭 해서 해야 되고. 자,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햇볕 관리가 있습니다. 햇볕 관리. 햇볕은 이거는 식물 아니라 사람한테도 중요합니다.
예, 교도소 깜빵 있는 사람들도 한두 시간씩 마당을 빙빙 돌립니다. 저는 깜빵 갔다 왔냐고 하는데 또 안 갔어요. 저는 깜빵 갈 이유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빙빙 운동장을 돌려요. 그러나 우리나라 교도소, 동부 교도소는 아파트형이라 해가지고 코로나도 많이 걸렸죠. 그 복도 운동장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있으니 와그라고 있으니 운동도 못하고 얼마나 코로나가 막 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도소 같은 데서도 이렇게 운동장을 빙빙 돌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운동을 못해서도 그렇지만은 첫째 햇볕을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식물 햇볕 엄청 중요합니다. 난초. 무슨 여름철에 무슨 햇볕을 얼마 차광을 하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햇볕을 쨍쨍 줘야 합니다. 햇볕을 줘야 돼요. 그러면 햇볕 쨍쨍 주면 난초 잎사귀 타버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탑니다. 그래서 망사라든가 대발 강하게 왔을 때 조금 이렇게 주고 아침 햇살 보약은 햇볕을 그냥 줍니다. 난초 깨나 하신 분들 아침 햇살 그냥 햇볕 뭐 차광이가 없어요. 그냥 햇볕 그냥 직사로 줍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그러면서 햇볕을 이렇게 주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난초가 잎이 염력이 두꺼워진다 입니다. 난초 잎이 얇아가지고 문제지 두꺼워가지고는 절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햇볕을 받으면 뭡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탄소 동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탄소 동화 작용은 곧 바로 에너지 축적이다. 에너지 축적은 뭡니까? 영양 아닙니까? 영양 축적을 합니다. 뿌리와 밸브 그리고 잎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햇볕을 받으면은 이 염력이 두꺼워지면 큐투큘라층이라는 그 보호막이 생겨가지고 햇볕을 받아도 자기 방어를 스스로 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6월 달에 장마가 지금 우기철이 이달 말 가까이면 이제 시작되는데 제주도는 한 5일에서 일주일 가까이 빨라지죠. 그리고 언제 올지 몰라요. 요즘 기후가 변동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햇볕 관리, 또 통풍 관리, 시비 관리, 병충해, 또 물 관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즐거운 애란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는 진짜 신화가 막 자라기 때문에 아소리가 나옵니다. 아소리가 나온다고는 변이종이 터지고 생각지도 않은 발전. 그러니까 지난 작년 촉보다 올해가 발전했을 때 우리가 이 맛으로 난초를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6월 달에 종합편 제가 나름대로 짚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엄지척에다가 터치 꼭 댓글 다시 해주시고 구독하실 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초 사랑했습니다.